매년 10월 5일이 부산 시민의 날입니다. 이 날이 198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사실 아직 부산 시민의 날이 우째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대첩 기념사업회의 유재기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유재기입니다. 예, 10월 5일이 부산 시민의 날입니다. 곧 네네. 다가오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제정됐는지 의미와 유래를 좀 짚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 44년 전인 1980년에 손재식 부산시장이 계실 때 부산의 시민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안건으로 올라온 게 동네 부사 송상행군 순절일하고 부산 대첩 성전일하고 또 부산 근대 개항일, 또 부산 시민헌장 제정일, 부산 직할시 성격일 등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들으니까 부산 시민의 날로 딱 하는 게 부산 대첩 성전일이 좋겠다고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980년 9월 10일에 확정 공포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시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시민의 날을 부산 대첩 성전일로 정한 이유는 아마도 이날이 승리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므로 부산 시민 정신으로 성화시켜서 부산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10월 5일은 부산 시민의 날이면서 또 부산 대첩 승전일인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으니까 이게 432주년이 되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산 대첩이 임진왜란 시기의 해전 중에서 일본 전선을 가장 많이 격파한 대첩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예, 부산 대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는 보통 임진왜란이라 하면 1592년 임진년에 왜군이 이제 부산을 침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1597년 이제 정류재란이 발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1598년 12월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 한 7년 동안 걸친 그 조선과 명 그리고 외관에 일어난 전쟁이죠. 그때 이제 왜군들이 왔을 때는 육상으로는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이제 부산을 대했는데 정발 장군이라고 잘 아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부산 진성에 계시다가 이제 순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동래읍성으로 계시던 송상현 부사가 또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군으로는 이제 20일 만에 파죽지세로 이제 서울까지 점령이 됐죠. 네. 그래서 그때 잘 아시겠지만 선조는 의주로 피신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이제 활약을 많이 하시죠. 네네. 임진년 그때 옥포, 당포, 한산 그때 마지막 전투가 이제 부산 대첩인데 그때 성첩을 이루면서 이제 완전히 그 제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 입장에서는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던 수륙 병진 전략이 이제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으로 진격하지 못하니까 임진 전쟁은 이제 7년으로 끝나게 되죠. 이제 특히 우리 말씀하신 부산 대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옥포, 당포, 한산 대첩과 달리 외적의 본진을 공격하게 되는 의미 있는 전투입니다. 네. 왜냐면 조선을 침입해가지고 한 5개월 만에 우리 부산 그 성 내에는 건물이 한 관청 건물이 100여 호나 지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성 밖으로는 동서 양쪽에 이제 300여 호나 되는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부산은 완전히 외의 땅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부산 대첩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왜는 결국 강화 협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전쟁을 그만치자고. 그래서 이 대첩은 결국 나라를 살려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역사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산 대첩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있었을까 또 우리 부산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난 승전인데 지금 이제 언급은 부산 대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포 해전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이것도 좀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산 대첩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산포는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우암 부두 55 보급장 그 지역이 부산포고요. 네네. 그래서 부산 대첩이 일어난 지역이 보면 저 장림, 사구 장림부터 다대포, 또 송도, 영도,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일대에 걸쳐서 5차례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포 해전은 아주 좁은 의미고 이 5개 전투를 통틀어서 부산 대첩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옥포, 당포, 한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자신감이 생긴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외적을 일시에 이제 부수기 위해서는 결국 본진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부산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사실 한산 대첩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영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 전라 좌수영 또 전라 우수영, 경상 수군 이들 전부 연합 함대를 구성해서 약 한 달 가까이 이제 합동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수에서 이제 9월 29일 날 부산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 이제 10월 3일 날 지금 우리 가덕도 천성포구에 일단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거기서 자고 4일 날 이제 낙동강 하구에 가면 적선 6척이 있는데 그 전부 왜군들이 도망을 가버리고 빈비였습니다. 네네. 그걸 불태우고 나서 이제 1박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10월 5일 또 이제 부산 시민의 날이죠. 10월 5일 날 새벽에 이제 부산포로 이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오면서 화중금이라고 지금 이제 사하부 다대포 부근입니다. 거기서 네네. 적선 5척을 깨뜨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다대포에서 8척, 또 서평포 지금 이제 사하구 구평동입니다. 네네. 거기서 또 9척, 그리고 전령도 지금 영도죠. 네. 거기서 2척을 차례로 깨고 나서 이제 부산포가 이제 마지막인데 부산포가 한 적선 한 100여 척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산포 성첩이 이제 크게 돼서 알려졌는데 전체로 보면 이 5개 전투를 다 합쳐서 저희들은 부산 대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투였는데 이 전쟁사를 펼쳐놓고 봤을 때 어쨌든 이 부산 대첩이 전쟁사 전체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국의 초석이 된 대성첩입니다. 우리나라를 구한. 만약에 외가 육지에서는 파죽지세로 조선을 완전히 유린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바다에서는 이제 사실 한산, 옥포, 당포에 이기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왜군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조선 수군과는 절대로 전투하지 말라고. 네네. 그 정도로 이제 남해 바다는 굳건히 지켜냈는데 예. 사실 부산 대첩이 승리하면서 이거 완전히 제 그런 장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륙 병진 전략이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니까 결국 전쟁을 포기하고 이제 강화 협상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있는 엄청 의미가 있는 그 부산 대첩이죠. 예. 부산 대첩의 근거지가 이제 북한 동쪽 일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대포, 송도 뭐 이런 중부산, 서부산 일대에도 이순신 장군 관련 전적지가 참 많더라고요.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 전적지라면 우리 부산 대첩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있는 부산포 해전이라 했다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의 그 우한부두하고 제시 55 보급창 그 일대입니다. 북한 동쪽이죠.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산 대첩이 이제 장림 또 화중구미, 다대포, 서평, 사하구 쪽하고 또 영도, 서구 쭉 이어지는데 바다에서 일어난 전투라서 사실 눈에 띄게 유적지라든지 전적지 이건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아, 육지 그래요? 같은 게 나와 있을 텐데 바다에는 이 전적지라면 저희들이 방금 제가 지명을 말씀드린 그런 거 외에는 뭐 바다에 남아 있는 게 없어서 그렇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당항포에 가면은 당항포 대첩비가 있고 또 경남 네네. 진주에서는 또 진주 대첩 광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 뭐 부산에도 이순신 대로가 있긴 한데 이렇게 도로명 외에 부산 대첩과 관련한 뭐 기념의 장이라든지 뭐 기념관, 기념물이 있습니까? 아, 예. 참,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마침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지난 1월 31일 날 이제 부산안 북항 재개발이 됐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주 간선 도로를 이순신 대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어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치. 엄청난 의미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부산 북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대첩이 일어난 부산포 해전의 주 격전지니까 이순신 대로라고 이름 지어준 진짜 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기념공원이나 기념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걸 부산에서 찾아보니까 용두산 공원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대신공원에 이제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충무공 이순신 영모비가 있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대첩, 부산 시민의 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하기야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호가 여해입니다. 그래서 여해. 2016년도에 사단법인 여해전을 설립해가지고 이순신 장군 정신을 교육시키는 이순신 학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그 대첩의 역사적意义를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2018년도에는 사단법인 부산 대첩 기념사업회를 설립해가지고 지금 부산 대첩을 기념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부산 시민의 날이 부산 대첩 성전일을 기념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부산 대첩과 부산 시민의 날 관계를 좀 많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첫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전에는 부산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부산 대첩 성전 기념식을 따로따로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다가오는 10월 4일 날 10시에 이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같이 개최를 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순신 정신을 알리는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초중 고등학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21회 이제 걸쳐서 학교를 방문하거나 현장 학습을 해서 한 2,700여 명 학생들한테 그것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대상으로는 청년 이순신 아카데미라든지 강사과정 청년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민 여러분도 부산 대첩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부산 시민의 날 좀 남다른 시민의 날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 대첩 기념사업회 유재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